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순천 출신의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분을 표현하자니 참 특이한 이력이 많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4대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선교사 집안으로 특별기화 1호인 분이고요. 서양인 최초로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한국형 앰뷸런스를 발명한 사람,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29번이나 방북한 의료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통역사로 나섰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분,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국민의힘 총선 영입 인재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혁신위원장으로서 내놨습니다. 이분이 삶으로 보여준 통합과 혁신의 정신이 과연 정치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순천시 별량면에 소재한 한 사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롯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사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60대 근로자 1명과 50대 태국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순천시 별량면의 한 사료 제조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작업자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장비 8대와 소방대원 24명을 긴급 투입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사고 발생 15분 만인 오후 3시 34분쯤 사망한 근로자 1명을 5m 떨어진 인근 계단에서 발견했고 또 다른 1명은 오후 3시 45분쯤 사고 현장에서 20m 떨어진 공장 건물 지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휴일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 네, 소방서와 경찰 당국은 숨진 작업자 2명은 외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들은 사료 제조 공장 내에 이 옥수 수유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 작업 중에 탱크에 있는 가스가 인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작업 중 폭발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작업입니다. 근로자들이나 현장 관리 감독 책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금광 체험 상품 개발, 관광 상품인데 개장 3년이 지났습니다.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관광 명소화 사업 중 금광 체험 시설이 사업 완료 3년이 다 되도록 개장을 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총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이 관광 명소화 사업 중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 금광 체험 시설이 지난 2020년 사업이 완료된 후 올해까지 3년째 시설을 개장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광양시가 인근 사라실 예술촌과 라벤더 단지 또 구봉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사업인데요. 광양시는 주민체험과 힐링,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광 터널은 길이 50m, 폭 4m, 높이 28m로 광양시가 인공으로 조성한 동굴인데요. 이 광양시 의회 의원들과 지역 언론사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동굴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트의 습기로 물이 고여 있고 바닥 조명 연결구에도 물이 차 있는 등 이 관광 시설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인공 동굴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동굴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는 배수로가 인공 동굴을 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습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광양시의회 정회기 김정임 의원은 현장에 설치된 금광체험 모바일 게임기에 이 QR코드 기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광체험 연관 시설로 조성된 카페도 문이 닫혀 있고 시설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 사실상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며 광양시가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카페 시설은 한 지역의 사업자가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연간 770만 원의 사용료를 광양시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해당 시설물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해 보려 해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양시가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정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났고 광양시의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물 방치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현장을 둘러본 광양시의회 정회기 김정임 의원은 광양 금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금광 관련 시설의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다며 광양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이 금광체험 관광시설물의 방치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그동안 관광객 유치나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설을 확인해 향후 활용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순천으로 가서 마무리하죠. 지난주 순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 상경 집회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경길 버스 안에서 폭언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 상경 집회를 위해 서울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폭언과 몸싸움 등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순천시의회 소속 10명의 시의원은 지난 18일 관용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의회 의원들은 집회를 위해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집회 일정 변경을 두고 의원들끼리 몸싸움과 막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순천시 의원들이 회기 중 집회 참석을 위해 의회 일정을 변경해 관용차를 동원해 상경했다는 점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더구나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시의원들끼리 폭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예, 버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속사정 관련 내용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 상경 중 버스 안에서 기존의 집회 일정에 순천인 지역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삭발식 참석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일정 변경에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버스 안에는 국회에 들렸다가 용산으로 일정을 추가하자는 특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무리하게 시의회 일정까지 변경해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부담인데 이 국회의원 삭발식에 동참하는 게 맞냐며 따지고 들었고 이 언쟁이 벌어져서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시의회 A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특정 의원의 거친 항의는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이 사과를 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의대 유치가 수건은 맞습니다만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천하람 위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주말까지 또 어떤 일정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예. 뭐 순천 공고, 뭐 순천 금당고 해가지고 동문회 많죠? 체육대회들 계속 많고 그러셔가지고 지역에 또 행복한 일정들 뭐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그런 자리 가면은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세요? 네. 요새는 또 만나 뵈면은 다들 또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또 다닐 맛이 좀 납니다. 그래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그 서울 MBC 시선집중과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네.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찾기가 어렵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오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로 낙점이 됐습니다. 순천에 계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은 너무 반가우실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우리 순천에서는 사실은 뭐 연세대 의대 교수 이런 거창한 타이틀 말고 순천 사람 인요한이지 않습니까? 예. 또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또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저도 일단 순천이 우리 대한민국의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일은 뭐 항상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뵙기도 했고 다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서는 건 있어요. 예. 제가 서울에서는 좀 드라이하게 얘기했는데 순천에서 인요한 교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나름 특별한데 예. 이분이 정치권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소비되거나 좀 뭐랄까 안 좋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요한 교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탁월한 삶의 궤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거를 가리려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캐릭터는 뭐 기가 막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가 되고 많은 것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뭐 저도 순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요한 교수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혁신위원장을 지금 상황에서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뭐 예. 만약에 인요한 교수가 뭐 전남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거나 저희 캠프 선대위원장 후원회장 이런 거 오시면 이제 쌍수를 들고 막 반기겠는데 예. 정당 혁신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걱정을 가지는 거죠. 주말 내내 찾기 어렵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갑작스럽게 좀 나오는 감은 있는데 이번 인선은 용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을까요? 시장 나오는 거는 뭐 용산과 상의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왜 찾기가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못 버티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의미 있는 혁신안을 내놔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지금 시즌의 혁신안이라는 거는 결국 공천개혁이에요. 근데 공천개혁이라는 거는 핵심이 권력자한테서 자의적인 공천 권한을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해도 됐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사실 혁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도 제대로 순항하기가 어렵고 이러면 괜히 혁신위원장 몇 달 하다가 되게 애매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판에서 구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빡센 공천개혁을 해야 되는데 빡센 공천개혁을 하기에는 이게 과연 뒷받침이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니까 다들 뒤로 빠지는 거고 다만 인요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으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드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이가 위원장 인물론으로 나가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했잖아요. 맞죠. 중요한 네. 건 또 혁신위에 또 계셨었고 네. 천 변호사께서도 네. 전권 부여나 뭐 역할 뭐 있겠습니까? 말로는 뭐 구성부터 역할 이런 것까지 다 정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댈 수 있느냐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를 뭐 본인 마음대로 꾸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위원들이야 뭐 꾸리고 다 논의야 편하게 하고 할 텐데 그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칼을 댈 거냐인데 예.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쉽지 않다. 핵심적인 부분에 칼을 대려면 위기 의식이 아주 뭐 머리 끝까지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싶어야 뭐 옛날에 뭐
좀 뭐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천막 당사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차떼기당 이런 거 나오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해서 뭐 천막 당사도 하고 박근혜 비대위 들어오고 막 온갖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도 임명직 몇 명 바꾸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봐야 구청장 선거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인유한 교수께서 굉장히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셔도 당내 위기의식이 거기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도려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지켜보죠. 네. 다음 이야기는 신당설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아침에 뭐 시선집중 인터뷰하시는 거 뭐 들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유승민, 이준석 12월 신당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준석과의 관계를 또 묻는 질문에 약간 불편함을 저는 좀 느꼈어요. 맞죠. 여기에 좀 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면. 근데 저는 뭐 급하게 생각은 안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때 예. 가장 간명하게 인식을 하십니다. 근데 가장 간명하게 인식을 하는 툴이 이제 내가 아는 정치인과 친하다 이렇게 되면 되게 편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유승민 퀴즈, 뭐 박근혜 퀴즈였을 때도 있었고 예. 계속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국민 앞에 독자적인 정치인으로 인정받으면 그런 딱지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제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뭐 국민들께서는 이준석 대표랑 친하니까 이준석계다. 그렇죠. 이준석계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국민들의 인식과는 별개로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저는 그냥 독립된 천하람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겠다. 그런 의지를 뭐 여러 차례 비춰왔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준석 대표랑 동지적인 관계지만 뭐 이준석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이도 아니고 세트로 묶여있는 사이도 아니고 저의 정치적인 뭐 행보나 판단은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세트는 아니지만 전제를 물론 이제 해야겠습니다만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네. 천 위원장의 거취는 뭐 지금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향후 돌아가는 것을 좀 봐야 됩니까? 저도 뭐 일단 옵션을 열어두려고는 하고요. 예.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는 게 꼭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정당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 뭐 현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뭐 현재로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소병철 의원과 삭발하신 다음에 인터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순천시 의원분들께서 그 버스 안에서 뭐 몸싸움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민주당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뼛속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보면 제가 언론에다가 막 고자질하듯이 하진 않았지만 시의회 공식 행사인데 사실상 민주당 행사로 변질되거나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종종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논란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예. 이번 계기로 공적인 부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무 부분은 좀 제대로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부터 뭐 지역위원장한테 충성 경쟁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뭐 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네.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뭐 머리까지 밀어가면서 이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잠깐 좀 들렀다가 가면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분리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요. 뭐 입장 바꿔서 음.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니면 뭐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어떤 의대와 관련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까지 와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이게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와 닿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뭐랄까요? 결국 이건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러운 입치 아니겠느냐? 예. 뭐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또 이해가 좀 되네요. 네.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생명과 네. 지역을 살린다라는 취지인데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국립대를 거점으로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가 생긴 이후로 경북대와 부산대병원조차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전남대병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지금 정원을 좀 늘리고 거기에 있는 병원들에도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그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이 거점 국립대 부설병원은 믿고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그리고 거점 국립대는 입학하는 지방 우리 인재들의 비율도 좀 늘려가지고 지역에서 좀 정착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틀은 괜찮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증원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신설을 원하는 우리 순천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대학들 입장에서는 전남대병원 강화도 좋지만 순천대의 의대 신설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이 지금 의대 정원 몇 명 늘릴 거냐 지금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발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 측이나 여당 측에서 한번 듣는 말이 좀 있으십니까? 듣는 말 정도가 아니라 저도 당연히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의 정책위 쪽도 그렇고 소통하고 있고 다만 생각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그 교육부 총리가 이주호 부총리가 얼마 전에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대로 전과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과하게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이런저런 당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일단 순천대 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꼭 순천대 아니라도 원하는 대학교들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논의하겠다라는 게 일단 당과 정부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까지 골자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또 미루기에는 너무 또 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신설보다는 증원 쪽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고 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아무리 그래도 전남은 하나도 없으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냐는 말씀 드리고 있고 일단 그와 별개로 지방에 병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 근데 보면 믿고 갈 만한 병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공공의료라든지 지역의사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좀 수월성을 중시하는 또 지방 거점 병원의 어떤 레벨을 올리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까지 안 올라오고 거기를 믿고 가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동시에 좀 고려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털어보러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또 바쁜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제 지방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일 날 화요일 날 전주, 18일 날 청주에서 했고요. 그리고 20일 금요일은 수도권 교육청
이렇게 국정감사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 논문, 가짜 논문, 위조 논문과 관련 있는 한경국립대학교 설민신 교수가 국감을 피해서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해서요. 예. 그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 종일 수선스럽게 그렇게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예.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좀 말미에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셨어요. 예.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당이 내내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이념 논쟁들을 좀 주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회가 원래 해야 할 본래적인 의미의 의무, 이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사표시를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민생 법안들을 계속 좀 제기하고 같이 풀기를 좀 원하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하나하나 다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 시즌으로 돌입을 하는데요. 예. 올해 지금 세수가 한 60조 정도가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 걷어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세금의 60조 정도가 덜 거친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장 세출을 조정해야 하고 그 쓸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내년에도 이 영향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 상환일이 곧 도래하기도 하고요. 또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등등 상황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최근 이제 정부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정책위 의장이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얼마나 엉망이고 민생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은 지금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그리고 청년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복귀하거나 정액하는 것만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좀 집중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복귀하시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그 민생 협치 회담 제안을 하셨어요. 예.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당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소회담하자고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가 계속 깐죽거리면서 너는 나하고 만나 이랬던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랬다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변했는지 만나자 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민주당은 여야 정의 만나자 조금 책임감 있게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자 이런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저는 만나야 한다고 봐요. 만나서 뭔가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올 건데 야당 대표를 패배하고 야당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국정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만큼 여야 정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을 놓고 좀 총체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야 회담이든 아니면 여야 정 회담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이 내세울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특히나 민생은 다 동의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요. 저희가 좀 계속 주장해왔던 게 추경이었어요. 예. 경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좀 세수도 많이 이렇게 뻥크가 나고 그런데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산을 국채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을 완전히 좀 방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시장에다 맡겨두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추경의 편성부터 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여야 회담이건 여야정 회담이 되는 경우 가장 좀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보면요. 지난주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일단 반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뭐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도 국민은 늘 옳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국정 변화로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얼마 전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 때인가요? 거기 가서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또 장관들한테는 야당과 맞서 싸워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반성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일이긴 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고 되게 이제 많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적나라한 민심을 확인한 것일 거거든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여당에 계속 불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반성을 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쇄신하는 건 저는 뭐 아주 그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대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일개 구청장 선거를 갖고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도부를 바꾼다고는 했는데 다 사람 몇 명만 바꾼 친윤 지도부 그대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장을 본인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은 역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반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이어야 하고 본인 기준의 반성이어서는 안 되고 또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걸맞는 그런 쇄신이어야 한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말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앞서 천하람 위원장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정부에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 의사제, 뭐 지역 의대 뭐 신설 관련된 것과 이제 연동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정부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세게 나온 건 지금 소아과나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병원들, 그러니까 그러한 과목들로 지망하는 의대생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피안성으로만 좀 모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을 꼭 살려야 되는 의료 분야에는 의료 인력이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필수를 확충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걸 확대하는 건 뭐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추가적으로 더 보낼 사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의사 정원은 반드시 확대하는 문제. 두 번째로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 격차가 너무 커지고 지방의 의료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저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공의료 체계도 더 확충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필수 의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초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금 의사정원 확대를 뭐 1,000명이니 500명이니 막 이렇게 호기롭게 질러놨다가 뭔가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번에는 지금 의사정원 이야기는 쏙 빼고 지금 필수 의료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지역의사제,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료 체계의 확충 이런 문제와 같이 겸해서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어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교육당국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이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다. 그 이유로는 교육부에서도 뭐 자율전공을 화두로 던지면서 좀 풀어가는 모양새고 또 총선 앞두고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것은 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 자율전공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혼이 나셔가지고
혼났답니까? 혼이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그거 정책 아닙니다. 이렇게 장관이 한 말을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뒤집고 이런 또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정부가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이렇게 수선스럽고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지역에 부족하니까 의대를 신설해달라는 다른 지역의 문제들하고 전남의 의과대학을 같이 논의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하. 전남 의과대학은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기본 베이스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번에도 세게 나간 거니까 이 부분 저희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처음으로 좀 윤석열 정부가 칭찬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조금 더 결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계속 뒷받침을 할 거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지 어느 한두 개 분야만 이야기해서 생색만 내고 많은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문제는 경계하면서 어쨌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좀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10월 하면 아무래도 지역, 특히 여수에서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사망 홍정훈 군 이야기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감에서도 이 현장 실습 산재에 관련된 지적을 또 하셨더라고요. 매년 이게 특성화고에 대한 질문들을 해왔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홍정훈 군 사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이걸 좀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실습 학생들한테는 강제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소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18일 날 그제 이제 시행이 됐어요. 여전히 홍정군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대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들을 좀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제가 이제 5년간 현장 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 보도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내내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위한, 사회 진출을 위한 경험을 값싼 노동력을 쓴다라는 의미로 어른들이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인권의 보호, 그다음에 안전의 확보 뭐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에서 그 역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국감 안건 같은 것은 다음 주에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더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이에요. 자, 전국체전이 글로벌 관광, 체육, 문화도시로의 성장 역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와 또 해외 18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죠. 전남도는 그동안 개최지로 결정된 뒤 역대 최고의 국민대회 화합과 또 감동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200만 도민과 합심한 결과 전남이 글로벌 관광, 체육 또 문화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국내에 과시하는 대회였다. 이런 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전국체전의 백미인 개회식에서 대형 수조와 워터스크린을 통한 퍼포먼스와 성화봉송 드론쇼 등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마당놀이와 뮤지컬 형식으로 미래 청사진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대통령 네 분도 역대 최고 무대라고 극찬하지 않았고요. 관람객 모두 순간순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산업의 허브이자 세계 해양 관광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또 힘차게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전국체전이 안전체전, 감동체전을 필두로 해서 안전한 전남의 이미지 이런 구현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번 체전은 전남을 찾은 선수와 관람객을 맞이하는 안전체험, 감동체전을 이루는 데였다. 이런 평이 컸습니다. 교통이나 응급의료, 환경, 또 안전, 숙박, 식품 등 모든 분야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모든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고요. 특히 예지인들에게 남도의 맛을 즐기고 편안하게 머무르도록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신경 쓰면서 시도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서 시도 선수단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편안한 이동이 되도록 안전한 전남 이미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행사죠. 이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전국 장애인 체육대 역시 200만 도민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 역대급 최고 성공대회로 계속 치러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린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할 조직위 출범이 가시화됐어요. 예, 전남도와 여수시와 재단법인 2026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설립 8기인 총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선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이나 출연 재산 승인안들을 심의 의결하고 재단법인 공식 출범 여건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는 12월 공식 출범 예정인데 내년부터 박람회장 조직 운영과 전시 연출, 또 수익사업, 참여국은 물론 관람객 유치까지 국제행사 운영을 이제 전담하게 될 텐데요. 2020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021년 국제행사 승인 이후 종합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조직위 설립부터서 지원 조례 제정이라든가 조직위 설립을 꼼꼼히 추진해 왔습니다. 전남도는 2026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 발표가 임박했는데 전남의 수건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거세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의 인구가 180만 명, 노인 인구 비율이 25%가 넘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게 지금 전남의 의료 현실이죠. 여기다 중증 응급 환자 2명 중 1명은 3시간 내 상급 종합병원 접근이 힘들어서 전남 지역민들이 30년 넘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원정 진료하는 사람만 70만 명,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유출이 1조 5천억 수준으로 전남은 경북도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했고요. 전남 지역 31개 사회단체도 전남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 3.4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정부의 전남 의대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서 정부의 최종 결단에 아무튼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산림청의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 강진 초당님을 비롯한 전남 10개소가 선정됐어요. 예,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서 전문기관의 실태 조사와 또 국민 추천, 온라인 심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세계 분야에서 10개소가 선정이 돼서 강원도, 경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는데요. 산림 경영숲 분야에서는 강진 초당림과 순천 123 편백숲이, 또 산림 휴양숲으로는 나주 도민의 숲과 장성 충령산 편백숲이 포함됐고요. 산림 보존숲의 경우에는 장흥 청관산 동백숲이, 한평 모평마을숲 등 이렇게 모두 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숲을 조성 관리하면서 숨은 산림 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찾기 위해서 11월까지 발굴 집중기간 운영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서훈 받은 분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기록원 집행본부에도 전남 지역 의병과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는 한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독립운동에 공을 세우고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또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지금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에 본적을 두고 1895년부터 1945년 해방된 날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이 후손이나 또 독립운동 입증 자료를 보유한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자료 확인과 현지 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국가보훈부에 정식 서울을 신청이 됩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